개인적으로 7박 8일 일본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와서 후속 영상이 좀 늦어졌습니다. 여행 출발할 때 스트래티지 어닝 발표가 있어서 복귀하면 그 부분을 빨리 정리해야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콜드월렛 탈취 사건이 있어서 관련한 내용은 3편의 블로그 글로 먼저 남겨드렸습니다. 이번 콜드월렛 탈취 사건의 근본 원인이 시드문크 생성에 있었기에 주사위를 통한 시드문크 생성이라는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어 영상 말미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귀국길 공항에서 만든 건데 이는 저의 또 다른 비트코인 기술자적 면모이기 때문에 이번 메인 영상은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4대 이념으로 정했습니다. 사실 4대 이념 관련해서는 세일러가 컨센서스 2025 키노트에서 간단하게 언급하긴 했었지만 실제 풀영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제가 마이클 세일러의 기고문을 바탕으로 대본화해서 마이클 세일러 목소리로 더빙을 했사오니 오디오북처럼 반복해서 들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마이클 세일러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한 가격 변동이나 단기적인 시장의 소음이 아닌 비트코인의 본질과 미래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4대 이념입니다. 비트코인은 더 이상 좁은 의미의 기술적 실험이나 일부 마니아층의 외로운 화폐적 항의운동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디지털 통화 네트워크이자 개인, 기업, 금융기관, 자본시장, 그리고 국가의 일기까지 운명사적으로 거대한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트코인이 이토록 거대하게 성장함에 따라 비트코인을 둘러싼 생태계와 커뮤니티 역시 자연스럽게 여러 학파, 즉 고유한 사고체계로 세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비트코인이 인류의 미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핵심 신념을 공유합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 글로벌 시장에 어떻게 통합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확장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각자 서로 다른 답과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비트코인 세계를 이끄는 핵심 사상을 다음의 4가지 이념으로 정의합니다. 첫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입니다. 맥시멀리스트는 비트코인을 지배적인 디지털 통화 네트워크이자 인류를 구원할 최고의 화폐로 봅니다. 둘째, 비트코인 자본주의자입니다. 자본주의자는 비트코인을 기존 글로벌 경제와 자본시장에 적극적으로 통합되어야 할 열린 경제적 기반이자 디지털 자본으로 봅니다. 셋째, 비트코인 기술자입니다. 기술자는 비트코인을 끊임없는 성능 개선과 보안 강화를 통해 발전시켜야 하는 위대한 프로토콜로 바라봅니다. 넷째, 비트코인 원리주의자입니다. 원리주의자는 비트코인을 중앙 집중화된 권력, 타협, 그리고 부패로부터 신성하게 지켜내야 할 화폐적 혁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4가지 이념은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과 강조점을 대변하지만 서로 완벽히 배타적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 많은 비트코이너들은 이 4가지 시각을 부분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파들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비트코인의 미래를 결정짓는 수많은 논쟁을 직시하고 해결하는데 아주 강력한 이정표가 되어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4가지 이념을 하나씩 깊이 있게 파헤쳐보고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비트코인을 완성해 나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룰 사상은 바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입니다. 맥시멀리스트의 핵심 신념은 명확합니다.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지배적인 디지털 화폐 네트워크이자 윤리적, 기술적, 경제적 내도약이며 경제적 자율성을 부여하는 최고의 도구이다. 맥시멀리스트가 바라보는 세계관에서 비트코인은 수천 개의 크립토 자산 중 하나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곧 유일한 혁신 그 자체입니다. 디지털 희소성 문제를 최초로 완벽히 해결했고 신뢰할 수 있는 고정된 공급량을 확립했으며 정부나 은행, 기업, 그 어떤 중개자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가치를 저장하고 전송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탈중앙화 프로토콜이기 때문입니다. 맥시멀리스트에게 비트코인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이 세계가 그토록 절박하게 필요로 하던 부패할 수 없는 돈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자산 몰수, 통화 가치 하락, 자본 통제, 그리고 제도적 시스템의 붕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파제입니다. 따라서 맥시멀리스트들은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자 상품이나 트레이딩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트코인을 문명적, 도덕적 진보로 이해합니다. 우수한 화폐는 인간의 이기적이고 단기적인 행동을 개선하고 낮은 시간 선호도를 보상하며 개인의 저축을 보호하고 경제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탈출구를 제공한다고 믿습니다. 맥시멀리스트의 입장은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바로 도덕적 명확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높은 사명을 건전한 화폐를 통한 인류의 경제적 주권 회복으로 규정함으로써 온갖 자율성을 훼손하는 유행이나 시중의 수많은 스캠 토큰, 시끄러운 자본들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선명한 기준을 세워줍니다. 맥시멀리스트는 비트코인에 가장 강력한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There is no second best. 두 번째로 좋은 것은 없다. 이 한 문장이 비트코인의 모든 신념을 대변합니다. 그러나 맥시멀리스트 사상에도 위험 요소는 존재합니다.
승리한 화폐 네트워크로서의 비트코인과 이 세계가 비트코인을 실제로 채택해 나가는 구체적인 방식을 구분하지 못할 때 맥시멀리즘은 자칫 현실 감각을 잃고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승리했다는 절대적 결론을 내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거대 기업, 은행, 자본시장, 각국 정부, 그리고 80억 명의 개인이 비트코인을 현실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실용적인 질문에는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맥시멀리즘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를 완벽히 정의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에 대해서는 다른 이념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념은 바로 제가 가장 깊이 몰입하고 실행하고 있는 비트코인 자본주의자입니다. 자본주의자의 핵심 신념은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은 글로벌 경제체제, 즉 통화, 신용, 증권, 기업, 은행, 기관, 정부, 그리고 모든 가게와 개인이 완벽히 통합될 때 비로소 그 잠재력을 완전하게 발휘한다. 비트코인은 특정 그룹만의 폐쇄적인 자산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열린 통화 네트워크라는 관점입니다. 비트코인 자본주의자는 비트코인이 울타리 안에 갇힌 폐쇄적인 시스템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비트코인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포트폴리오, 재무상태표, 금융상품, 서비스, 증권, 통화, 신용수단, 그리고 자본 구조 속으로 거침없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자본주의자에게 비트코인은 디지털 캐피털입니다. 철강, 전기, 석유, 인터넷, 모바일 컴퓨팅이 그러했듯 거대한 기술적 혁신에 참된 가치는 그것이 글로벌 경제의 뼈대속으로 완전히 융합되고 이식될 때 비로소 폭발합니다. 비트코인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기존의 모든 제도를 완전히 파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개인, 기업,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주권국가에 우월한 형태의 자본을 공급함으로써 기존의 시스템을 더욱 강력하고 건강하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자는 제도적 채택을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기업은 재무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커스터디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은 전환사채나 주식을 통해 비트코인 축적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차세대 신용상품과 대출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법정 통화와 결제 시스템 역시 비트코인이라는 확실한 자본의 뒷받침을 통해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자들은 비트코인 메인 블록체인의 기술적 한계들이 레이어 2, 레이어 3의 고차원적 금융혁신이나 자본을 보유한 거대 주체들의 자발적 행동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거대 기업, 은행, 펀드, 나아가 국가들이 비트코인에 자신들의 사활을 걸게 된다면 그들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수호하고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며 장기적인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자본과 영향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자의 관점이 가진 강점은 확장성과 실용성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어떻게 기존의 거대한 세계 속으로 스며들어 스케일을 확장하는지를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매우 지혜롭고 포용적이며 폭발적인 확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자들은 현실의 글로벌 경제가 자본, 신용, 담보, 스탁, 유동성, 증권, 회계, 규제, 세금, 그리고 제도적 인프라라는 톱니바퀴로 움직이고 있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디지털 자본이 되려면 이 거대한 시스템들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융합해야 합니다. 또한 이 관점은 지극히 긍정적입니다. 비트코인이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좁은 사용 방식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이 수천 가지의 다양한 비트코인 채택 방식을 창조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통합 역시 명확한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과도한 자본시장과의 결합은 복잡성, 과도한 레버리지, 스탁 위험, 규제 의존성, 그리고 제도권의 의무만 영향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부실하게 설계된 비트코인 기반 금융상품들은 비트코인이 본래 해결하려 했던 기존 금융의 취약성과 거품을 그대로 재현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자는 생산적인 통합과 무모한 금융공학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비트코인의 핵심 속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 위대한 혜택을 온 세상으로 확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앞서 우리는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를 정립하는 맥시멀리스트와 이를 글로벌 자본시장으로 확장하는 자본주의자의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생태계를 떠받치는 나머지 두 축, 즉 기술자와 원리주의자, 그리고 이 네 가지 이념이 이루는 거대한 조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념은 비트코인의 끊임없는 기술적 진화를 모색하는 비트코인 기술자입니다. 기술자의 핵심 신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시대와 환경 변화,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위협에 맞춰 확장성, 사용성, 프라이버시 기능성, 보안 무결성, 그리고 호환성을 높이는 메인, 레이어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비로소 그 잠재력을 완벽히 실현한다. 비트코인 기술자는 비트코인을 대단히 뛰어난 프로토콜로 인정하지만 완성될 수 없는 완성품을 보지는 않습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위협은 고도화되며 사용자의 요구사항 역시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프로토콜 또한 책임감 있게 진화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술자에게 있어 책임감 있는 프로토콜의 개선은 부패나 타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지휘봉이자 의무입니다.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더 뛰어난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높은 트랜잭션 처리 능력, 확장된 스크립트 기능, 강력한 보안 체계, 직관적인 지각 구조, 타 블록체인과의 상호 응용성, 효율적인 수탁 모델, 그리고 레이어 2에 대한 완벽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미래에 다가올 양자 컴퓨터의 위협으로부터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준비도 포함됩니다. 기술자들은 베이스 레이어가 개선되었을 때 비트코인이 도달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지나친 보수주의와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비트코인의 유용성을 떨어뜨리고 프라이버시를 약화시키며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을 진심으로 우려합니다. 기술자의 관점이 갖는 강력함은 변화하는 환경을 무시하고 영원히 생존할 수 있는 기술은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한다는 점입니다. 기술적 진보, 보안의 견고함, 사용자 경험, 프라이버시, 그리고 스케일링은 비트코인의 생존에 있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요소들입니다. 기술자들은 엔지니어링 특유의 엄격함, 상상력, 그리고 긴장감을 생태계에 불어넣습니다. 문제점이 거대한 위기로 번지기 전에 미리 찾아내고 네트워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기술자들의 집요한 연구가 없다면 비트코인은 실제로 다가올 거대한 기술적 도전 과제들 앞에서 정체되고 퇴화할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적 야망에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베이스 레이어에 대한 섣부른 변화는 예측하지 못한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위대한 자산은 다름 아닌 절대적인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베이스 레이어를 수정하는 작업은 극도의 보수적인 태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칫 작은 실수가 보안, 탈중앙성, 화폐적 무결성, 혹은 사회적 합의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정성의 가치를 경시한 기술적 야망은 위험천만한 독이 됩니다. 의학에는 의인성 질환, 즉 환자를 치료하려는 의사의 치료 행위 자체가 도리어 환자에게 병을 일으키는 현상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을 더 좋게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감행된 프로토콜 수정이 역설적으로 비트코인의 근본을 되돌릴 수 없이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자는 비트코인이 가진 보수주의의 가치를 깊이 존중해야 합니다. 메인 레이어에 손을 대기 위한 증명 책임의 문턱은 그 어떤 경우에도 높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념은 비트코인의 영혼을 수호하는 비트코인 원리주의자입니다. 원리주의자의 핵심 신념은 지극히 순수합니다. 비트코인은 개인의 셀프 커스터디, 개인 노드 운영, 탈중앙화, 불변성, 그리고 화폐 자체로서의 사용이라는 핵심 원칙에 충실할 때 비로소 그 완벽한 잠재력에 도달한다. 원리주의자들은 기관, 정부, 금융공학자, 그리고 과도한 프로토콜 실험에 의해 비트코인이 오염되거나 포섭되는 것을 철저히 막아내고자 합니다. 비트코인 원리주의자에게 비트코인은 기관이나 정부 혹은 기술자들의 실험에 의해 희석되어서는 안 되는 화폐적 혁명 그 자체입니다. 원리주의자들에게 비트코인의 순수성이야말로 가치의 전부입니다. 비트코인이 위대한 이유는 희소하고 탈중앙화되어 있으며 누구의 허가도 필요 없고 검열에 저항하며 완전한 개인의 주권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속성들은 대단히 취약합니다. 제3자 스탁의 집중, 규제기관의 개입, 과도한 레버리지, 재담보와 제도권에 대한 의존, 혹은 섣부른 프로토콜 업그레이드에 의해 순식간에 변질될 수 있습니다. 원리주의자들이 가장 열광하는 가치는 개인의 완전한 금융주권입니다. 모든 개인이 스스로의 개인키를 직접 소유하고 자신의 개인 노드를 직접 돌려 거래를 검증하며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이자 교환 매개 그리고 회계 단위를 갖춘 완전한 돈으로 직접 사용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들의 가장 큰 우려는 비트코인이 성공할수록 기존 권력과 시스템이 비트코인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재편하려 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통제하려 하고 은행은 수탁하려 하며 기업은 금융공학의 도구로 쓰려 하고 기술자들은 자꾸 코드를 바꾸려 합니다. 원리주의자는 이 모든 외압에 맞서 비트코인 본연의 화폐적 무결성을 지켜내는 단단한 방파제 역할을 자처합니다. 원리주의자의 입장은 비트코인의 영혼을 지켜낸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힘을 갖습니다. 비트코인이 도대체 왜 탄생했는가 하는 원점을 전 세계에 끊임없이 일깨워줍니다. 비트코인을 유일무이하게 만드는 본질적 속성들을 수호하고 거대 기관들이 제멋대로 조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질된 금융상품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냅니다. 원리주의자들은 비트코인의 첫 번째 원칙을 지키는 파수꾼들입니다. 검증의 문화, 개인 주권의 가치, 그리고 중앙 집중화된 권력에 대한 타협 없는 경계심을 생태계 전체에 유지시킵니다. 원리주의자가 없다면 비트코인은 제도권의 손에 포섭되고 규제에 휘둘리며 끝내 그 본질적인 가치 제한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원리주의적 사고가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변할 때 위험이 발생합니다. 비트코인이 오직 한 가지의 아주 좁고 엄격한 방식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고집한다면 지구상의 수십억 명의 개인과 거대 기업, 그리고 문명 전체가 비트코인이 주는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80억 인구가 살아가는 거대한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는 개인키를 직접 들고 스스로 노드를 돌릴 것입니다. 어떤 이는 편의성을 위해 은행이나 기관의 수탁 서비스를 이용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증권이나 펀드 형태로 비트코인을 소유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기업의 주식을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 사업을 일으킬 것입니다. 어떤 이는 비트코인 위에 신용과 통화, 자본시장을 구축할 것입니다. 만약 원리주의자들이 이러한 모든 제도적 통합과 기술적 진보를 단순히 불순한 것으로 치부하고 배척한다면 비트코인의 순수성은 지켜낼지 몰라도 비트코인이 전 세계를 구원할 거대한 스케일로 확장하는 길은 스스로 막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원리주의자들의 진정한 과제는 비트코인의 수용과 채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토콜의 본질을 지키면서 채택을 포용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이념은 각 분파가 던지는 핵심 질문을 통해 명확히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맥시멀리스트는 묻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무엇을 입증해냈는가? 자본주의자는 묻습니다. 비트코인을 어떻게 글로벌 경제와 통합할 것인가? 기술자는 묻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떻게 기술적으로 발전해야 하는가? 원리주의자는 묻습니다. 비트코인의 핵심 원칙을 어떻게 영원히 수호할 것인가? 이 네 그룹은 모두 생태계에 반드시 필요한 진실된 요구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맥시멀리스트가 필요합니다. 비트코인이 온 세상으로 파고들어 채택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자가 필요합니다. 비트코인이 난제들을 해결하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비트코인의 프로토콜이 변질되지 않도록 수호하기 위해서는 원리주의자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위험은 어느 한쪽의 이념이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독단으로 흐를 때 발생합니다. 맥시멀리스트가 독단에 빠지면 타인의 노력과 현실적 대안들을 오만하게 무시하게 됩니다. 자본주의자가 무모해지면 과도한 레버리지와 금융공학으로 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기술자가 과도하게 개입하면 안정성을 해치는 섣부른 코드 수정으로 비트코인을 위협합니다. 원리주의자가 지나치게 교적으로 흐르면 세상을 배척하고 비트코인을 그들만의 고립된 섬으로 만듭니다. 건강하고 위대한 비트코인 생태계는 확고한 신념, 정교한 통합,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철저한 보존이라는 네 가지 엔진이 균형 있게 작동할 때 유지됩니다. 비트코인의 완벽한 성공은 이 네 가지 관점의 위대한 합일합치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그 중심에서 언제나 탈중앙화되어 있고 희소하며 안전하고 절대 변경할 수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원리주의자의 통찰입니다.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지배적인 디지털 화폐, 네트워크이자 재산권과 화폐 무결성의 위대한 대도약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맥시멀리스트의 통찰입니다. 비트코인은 기업, 은행, 증권, 신용, 통화, 자본시장을 통해 글로벌 경제와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자의 통찰입니다. 비트코인은 보안과 유용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높은 레이어에서의 기술적 연구와 신중히 검토된 개선의 혜택을 계속해서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기술자의 통찰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가장 강력한 길은 무모한 변화나 제도권에 의한 포섭 혹은 고립주의적인 순수함에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절제된 확장입니다. 비트코인의 베이스 레이어는 신성한 인프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메인 레이어의 변경은 대단히 드물어야 하고 극도로 신중해야 하며 생태계 전체에 압도적인 합의가 있을 때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혁신은 메인 레이어가 아닌 그 위의 레이어들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모든 개인은 언제든지 원한다면 스스로 자산을 직접 스탁하고 노드를 돌리며 네트워크를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영원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비트코인의 진짜 위대함은 그 어떤 특정 집단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모든 주체들을 완벽하게 보살필 수 있다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개인에게는 침해받지 않는 화폐가 되어줍니다. 기업에게는 가장 확실한 자본이 되어줍니다. 은행에게는 가장 안심할 수 있는 담보가 되어줍니다. 국가에게는 마모되지 않는 준비 자산이 되어줍니다. 가게에게는 대대로 물려줄 재산이 되어줍니다. 시장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경제적 도탄에 빠진 모든 이들에게는 단 하나의 희망이 되어줍니다. 비트코인의 미래는 맥시멀리스트, 자본주의자, 기술자, 그리고 원리주의자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역동적인 균형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맥시멀리스트는 비트코인이 지배적인 디지털 화폐 네트워크이며 인류를 위한 역사적 대도약임을 일깨워줍니다. 자본주의자는 비트코인이 그 완전한 잠재력에 도달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와 반드시 통합되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기술자는 기술과 위협이 진화함에 따라 비트코인이 안전하고 유용하게 생존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원리주의자는 비트코인의 핵심 원칙들이 그 어떤 순간에도 절대 타협되어서는 안 됨을 일깨워줍니다. 이 네 가지 이념은 단순한 파벌 싸움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전진시키는 거대한 네 가지 원동력입니다. 각자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있으며 동시에 각자는 지나치게 나아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앞에 놓인 진정한 과제는 비트코인을 비트코인답게 만드는 고유성을 완벽히 보존하면서 동시에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유용한 존재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순수함과 채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혁신과 안정성 중 하나를 고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사명은 온 세상이 비트코인이라는 위대한 기반 위에서
문명을 다시 건설하는 동안 비트코인이 언제나 비트코인으로 남아있도록 확실히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온전히 완성하는 유일하고도 위대한 길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마이클 세일러는 4가지 이념이 공존하는 사람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자본주의자적 행적이 널리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 또한 스트래티지 투자 플랜 채널을 개설하고 스트래티지를 포트폴리오를 80% 이상 가져가려는 맥시멀리스트이자 장기 투자를 강조하는 자본주의자입니다. 하지만 수학적 분석을 좋아하고 사고 실험을 자주 하기 때문에 기술주의자적 면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술주의자적 모습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번 콜드월렛 비트코인 탈취 사고는 사실상 무작위 비번 대입으로 발생한 문제입니다. 제가 처음 비트코인에 대한 사고 실험을 할 때 제 자신에게 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남긴 지갑 주소에 무작위로 비번을 넣으면 누구라도 탈취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사실상 2에 128승, 2에 256승의 실로 어마어마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1초에 10번씩 비번을 대입해도 우주의 나이인 138억 년 이상 걸리는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번 콜드월렛은 제조사의 실수로 40억 번 정도의 추정치만 대입을 해보면 될 정도로 경우의 수가 낮아졌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난 생각을 해봤습니다. 2에 256승이란 경우의 수 이상을 가지려면 육면체 주사위를 몇 개를 던지면 될까? 정답은 약 100개입니다. 육진수 100자리를 바탕으로 시드문구 24개를 뽑아내면 어떨까? 투명 아크릴판과 예쁜 주사위로 직접 만들어 볼까도 했지만 그럴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스마트폰의 자이로 센서와 100개의 주사위, 충분한 엔트로피를 바탕으로 250비트의 해시함수 적용과 체크선 8비트를 더해 총 264비트를 만들고 11비트씩 잘라서 2048개의 단어를 매핑하여 24개의 시드문구를 뽑아내도록 했습니다. 주사위 애니메이션과 레트로 감성의 컴퓨터 프로그레스도 보여줍니다. 재미로라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남겨두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스트래티지 투자 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